원금은 물론 3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어느 투자 모임에서 오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 약속한 배당은 정말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새로 들어온 다른 사람의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사건에서만 약 4천억 원이 이런 방식으로 모인 것으로 전해지며 그 투자자 대부분이 60대가 넘은 분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요? 사건 파일. 이번에는 평생 모은 노후가 사라진 그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시작은 대개 아주 그럴듯한 약속이었습니다. 원금은 반드시 지켜주고 거기에 높은 수익까지 함께 보장하겠다. AI나 새로운 코인, 부동산처럼 어렵고 새로운 사업의 이름이 붙으면 그 실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 약속한 배당이 정말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호였습니다. 한번 믿음이 생기자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일이라 여겨 가족과 이웃,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전화로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권유와 눈앞의 배당이라는 가장 안심되는 신호를 따라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는 표적이 될 수 있게 짜인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정말로 어딘가에 투자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약 2,200명에게서 84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모은 일당이 검거됐는데 내세운 사업은 이름뿐이고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들어온 돈은 투자가 아니라 앞사람에게 줄 배당을 막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이른바 폰지 사기 일당으로 검거해 총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흔히 폰지 사기 또는 유사수신이라 불리는 구조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처음에 배당이 진짜였기에 의심은 점점 더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새로 들어올 돈이 끊기는 순간 멈추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날 멈췄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새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자 막아오던 배당은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속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배당이 끊기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사업 설명은 처음부터 실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노후 자금을 맡긴 많은 분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푼, 두 푼 평생에 걸쳐 모은 돈,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따로 떼어둔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것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약속한 배당이 실제로 지급돼 누구라도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로 모인 돈은 이미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다 쓰인 뒤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절차와 시간이 걸리고 끝내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뒤의 회복보다 무너지기 전의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후 자금이 표적이 됐을까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을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고령층이 가진 자산이 수천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라는 큰 목돈이 그만큼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취약함은 욕심이나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코인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의 격차, 설명회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관계 기반의 권유, 그리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냥하도록 설계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가 정말 늘고 있는 건가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약 43만 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그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 리딩방을 내세우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투자 사기 유형이 등장 확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그중 고령층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규모를 단정하기보다 그 구조와 신호를 정확히 아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한두 사람을 노린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친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럼 이런 권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간단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원금을 반드시 지켜주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일단 의심하라고 당국은 권고합니다.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까지 높은 투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등록업체 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권유를 받았다면 3332번 누르고 4번으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돈이 오가는 일은 혼자 끌어안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겪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 기록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욕심을 부린 것도 어리석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어도 될 만한 신호를 따라간 것뿐이고 그 신호가 처음부터 함정으로 설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노후가 그렇게 사라진 일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누군가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다만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다음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기록마다 다른 수치와 정황은 다르다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